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직기특강 테마 7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7 사무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문제 이렇게 써놨지만은 요 뒤에 가면은 게시의무와 사무소 명칭 요거까지 합치면은 전체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32회 시험도 5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사무소 이전에서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 3가지.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수익에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각 시군구별로 일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분사무소에는 누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해놓고 단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자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인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에서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업무정지 개업공에서가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에서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공회사 사무소로 이전해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개업공회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회사 사무소로 이전하는데 승낙서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회사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32회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으니까 이번 33회 시험에서는 업무정지 개업공회사 요게 나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이전을 먼저 하고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요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30회 시험과 31회 시험에서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가 문제가 나오게 되고 32회 시험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이거를 찍지만은 이 관할구역 아니건 바뀌건 요것도 다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부부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인 개업공에서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임시중개실무를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수익관 시군구를 포함한 X죠. 제외한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해야 한다. 이게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여기서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요즘 이제 문제가 주어질 때 문제에서 관할구역 아닌지 바뀐지 분사무소 이전인지 이게 이제 주어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0회 시험과 31회 시험에서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가 문제가 나왔고 32회 시험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저는 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한 겁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X.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라든가 신고필증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들고 가야 되니까 이거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고 방문 신고만 가능한 겁니다.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X.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종전에 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전국 어디로 이전하든 신고 확인서에 교부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 소지지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소지지 화이트로 지우고 거기다가 바뀐 소지지를 써갖고 이 신고 확인서 그대로 줘도 되는 거죠. 요즘에 문제가 나올 때 계속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돼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등록관청은 이전 전과 이전 후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모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고르라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 다음 중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법인개혁공예사가 분사무소를 시군구에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X가 되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혁공예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행한다. 동그라미. 개혁공예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했으면 여기 이쪽 사무소 간판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개혁공예사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자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나라 법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은 전부 다 뭐다? 과태료. 개혁공예사에 대한 과태료는 3개 빼고는 전부 다 100만 원이 과태료가 되는 거죠. 개혁공예사가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무소 소지지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시 의무와 사무소 명칭.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32회 시험에서는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된 이런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이 게시 의무에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나올 때는 전부 다 소속공예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첨가된 규정이 있죠. 뭐를 게시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로 첨가된 규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 먼저 개업공예사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예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구별해서 접근하는데, 개업공예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리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개업공예사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한 개업공예사가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개업공예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예사의 성명, 누구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 포인트가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수의뢰인이라든가 또는 임차의뢰인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들을 명시해 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했죠. 내가 서울에서 집을 한 채 구하고자 한다. 살 집을 구한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소재지, 면적도 궁금하고 가격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종류도 궁금하고 거래 형태, 이게 매도를 하겠다는 건지 임대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에는 새 건물인지 현 건물인지, 이게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이렇게 되겠죠. 건축물의 방향도 궁금하고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전부 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명시에 드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명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중개 보수,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지의 인적사항, 요거는 명시에 드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중개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입니다. 허위 광고가 되는데 새로 도입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500만 원이 과태료. 그러니까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이 과태료가 되는 거죠. 허위로 명시했을 때는 500만 원이 과태료.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철거. 영영 그만둘 때는 철거하지만 잠시 쉴 때는 철거하지 않는다. 영영 쉬는 게 폐업, 취소, 사무소 이전 이렇게 되겠죠. 잠시 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휴업. 그래서 계속 휴업이 첨가가 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휴업과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 게 결국 업무정리 처분도 잠시 쉬는 거니까 간판 철거 안 한다.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예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했을 때는 1년이 징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 무등록 중개업 도록하기 바로 전 단계죠. 그래서 한 단계 낮은 1-1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날짜가 30일, 15일, 10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날짜를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증 등의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개업공예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개시해야 한다. 원본. 소속공예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예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한다. 개업공예사는 중개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개시해야 한다. 이 사업자 등록증 이번에 새로 첨가된 규정이 된다고 했죠. 개업공예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다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제 분사무소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 성명, 이게 대표자 성명 이렇게 가면 X가 되겠죠. 분사무소니까 누구의 성명, 책임자 성명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문제 2.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예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라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존이 있는 경우 개업공예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존의 성명 명시할 수 있다. X. 중개보존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업공예사는 중개상물이 존재하면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상물,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상물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되죠. X. 이게 허위 광고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에서는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라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되어야 되는 거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수시 모니터링,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문제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정보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에 기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게 이제 기본 모니터링이니까 15일이 아니라 30일이 되는 거죠. 야, 15일도 뭐 있었는데 15일은 뭐예요? 수시 모니터링이 되겠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국토부 장관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범위, 매 시험마다 이제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개업공에서는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개업공예서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그러니까 공인인계서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 토지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사나 도배 등 주거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으니까는 알선만 할 수 있으니까 이삿짐 센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주로 이런 데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 법인인 개업공예서와 공인인계서인 개업공예서를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할 수 없다. 중개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특히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지방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예서가 이 업무 범위에 위반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인계서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예서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부동산의 임대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X.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 컨설팅이니까 할 수 있고, 중개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은 할 수 없죠.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동그라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니은, 리을, 미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예시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하면은 소속공예서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개업공예시 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속공예서와 중개보조원은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게 되는데, 같은 점은 고용을 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소속공예서와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개업공에서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소속공에서는 대리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는 대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 소속공에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개업공에서하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개공사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 대상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고용인의 업무상 해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의 책임을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로 본다, 간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에 해당이 될 때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느냐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1.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에서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에서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료니까 10일 이내 맞는 거죠. 소속공에서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공에서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자격증 사본 제출한 규정이 전부 다 폐지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니까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에서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로 본다. 본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추정한다. 이렇게 가면 X입니다. 개업공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 후 신고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직무교육 받도록 해야 한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2.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여기서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이게 금지행위로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죠. 중개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전생의 손을 입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뢰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지행위니까 자격정지입니다. 을은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금지행위니까 상대적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양벌 규정이 됩니다.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인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 되는데 인장 등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